네, 안녕하십니까. 로고스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예비고1 학생들 준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감에 있어서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따라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맘때 되면 영상을 찍으면서 또는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을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중학교 성적은 니네들이 고등학교 성적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공부해.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래요. 중학교에서는 약 90점 정도에 맞는 수학 성적을 고등학교 가면 왜 못 맞는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요 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중학교에는 A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 40%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절대 등급이잖아요. 절대 등급이 아니잖아요. 상대 등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에 대한 퍼센트로 쭉 쪼개요. 그럼 그 쪼개져 있는 퍼센트를 다 누적을 하면 약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이 40%의 학생들이 1등급으로 가게 될지 2등급으로 가게 될지 3등급으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선행도 나가고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면서 선행 나가시면서 공부 습관을 중학교 과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정말 유형을 정리하면서 외워서 얻은 실력인지 그 단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얻은 실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과정은요 1학기는 이렇게 3단원, 2학기 총 3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소단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총 여기는 한 14단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한 9개에서 1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앞부분은 중학교 과정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선행 나가시는 분들이 접했을 때 비슷하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뿐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보시면 여기는 직선하고 원을 다룹니다. 직선도 중학교 때 다뤘던 거고 원도 중학교 때 다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뭐로 하느냐? 식으로 합니다. 식. 그래서 이제 식을 가지고 도형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능력을 조금 보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모든 단원은요 수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그 다음에 기하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 단원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나? 잘 못해도 상관없나? 그냥 내신만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수능과 직결되는 요 단원들의 기본 과정입니다. 수원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방정식 부등식 파트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는 풀이를 하더라도 유형을 외워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파악 못하고 그대로 이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예고하면 돼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맞다 하더라도 조건을 놓쳐서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 과정은 중등 과정과는 다르게 연계는 되지만 난이도는 올라가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물론 생소한 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도형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식으로 표현한 걸 다시 도형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고 세 번째 내신 준비만 잘하면 되는지 알아서 외워서 많이 준비를 했고 선행 나갈 때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런 단어가 있으면 저렇게 풀어라고 했는데 막상 또 2학년 올라가면 새로 다시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학생들, 지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내신 문제 기출 유형이거든요. 실제 이게 16년 6월 학평이고요. 얘는 21년도 1학기 요번 따끈따끈한 거죠. 따끈따끈한 시험 문제입니다. 두 개의 문제, 지금 문제가 잘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이 똑같죠, 우선은. 뭐 뒤집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찾는 것은 또 달라요. 여기서는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는 요 두 개의 삼각형 넓이 합의 최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걸 외웠다 하더라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왜냐면 생각을 안 하고 푸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다르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내신은요, 유형을 그대로 내지 않고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형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교과서나 대단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학교마다 심화 프린트를 주거나 부교재를 사용을 해요.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는 두 학교가 있죠. 정신여고랑 배명고. 그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주는 학교는,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정신하고 영동이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잠신만 줬습니다. 잠신하고 영동도 잘 안 줬었는데, 한동안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2년째다 보니까, 영동에 1이 프린트를 주고, 이제 정신에서는 부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화 프린트를 줍니다. 그 심화 프린트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모의고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당연히 뭐 잠시는 원래부터 프린트를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어렵다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지, 실제 어떻게 기출이 되길래, 어떤 문제가 나오길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본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잘 풀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렵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꼭 이 단계는 조금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냥 무작정 많이 풀고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되고요. 일정하게 꾸준하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오답 정리도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1단계적으로 이것이 가장 베이스가 돼야 돼요. 하루에 10문제면 10문제, 20문제면 20문제, 5문제면 5문제, 자기 능력에 맞게끔. 물론 쉬운 문제를 그렇게 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10개를 푸는 능력인데 5개밖에 안 푼다, 이런 것들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지 마시고 자기 능력이 되는 것, 뭐 시간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시간은 내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매일 문제를 풀고 그 오답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오답 정리는 답지를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틀렸으면 다시 풀어보고 내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런 오답 정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두 개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조건만 바꿔주고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구하는 것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 바꿔놓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하신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값은 쟤와 이런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형이 되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사고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성적이 아까 90점 이상 나오는 퍼센트가 40%라고 했잖아요. 그 40% 안에 학생들 중에 1등급에 해당하지 못하고 2등급에 해당하지 못하는 약 29% 정도의 학생들은, 29%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왔냐? 유형을 다 외워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을 외우고 자주 풀고 하면 중등 과정에선 될지 몰라도 고등 과정에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 스타일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유사 변형 문제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하라. 방금 전에는 문제 유형으로 외우지 말라면서요. 제가 유형이 아닙니다. 유사 문제인데 변형이 되는 것들. 그럼 그 변형된 대한 포인트를 잡아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A 문제가, 아까 기출문제가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계속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수업 강좌 안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요, 과목도 늘어나고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빠요.
학원 숙제도 많고 바쁜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냥 풀이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조금만 고민하다 모르면 답지를 보거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물어본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물어봤다면 요 작업이 필요해요. 바로 고치면 또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한 5일 뒤, 일주일 뒤에 다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 때 그 풀이를 기억해낼 수 있느냐, 접근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지 되는 과목이에요, 수학은.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더더욱더. 충분한 고민을 하라는 거는 지금 당장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만 모아놓고 시간 여유가 되는 주말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야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실제 모의고사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수학은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시면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단원이, 그러니까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외워서도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답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사고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내신을 당연히 잘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거냐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 모의고사 문제집인 마더텅에다가 자체 교재를 이용을 해서 고등수학 상만 나갈 거예요. 상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갈 거고요. 수원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수원에 대한 문제풀이는 전 수원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실 분들 중에서 수원을 안 했다라고 하시면 요 두 과목만 선택을 그러니까 요 강좌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저 수원은 왜 이제 문제풀이를 집어넣느냐? 지금 저랑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수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수학도 뭐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고등수학 상하를 저랑 한 3번 정도 복습을 하면서 충분히 다져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이제 수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 딱 끝내고 나서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내년 여름방학 때 또 수원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많이 겪어보게 하기 위해서 마더텅이라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교재에다가 문제가 조금 더 부족하게끔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자체 교재로 더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유사 변형 문제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어떻게 추린 거냐면 기출 문제들, 인근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전국 단위의 학교에서 기출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변형을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만 추려서 각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물론 저기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 유사 변형 문제들도 다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는구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수업 시간은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7시, 10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날 7시, 10시는 고등수학, 그 다음에 토요일날 10시부터 1시까지는 수학원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고등수학이든 이제 문제풀이든 똑같이 과제 질의응답과 강의식 수업, 유재정님의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이 시간 분포가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주 주말 정도에 진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생이 과제는 어느 정도 잘 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 결석을 했으면 어떤 식의 보강이 이루어지는지, 보강 시간은 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만 잘 진행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뭐 잘 할 수도 있는데 잘 하더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평가를 제가 매달 실시를 합니다. 많으면 주 2회, 뭐 주 1회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학생이 진도를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단원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그 구분에 지어지는 단원을
딱 완료가 되었을 때 제가 평가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분석표를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기출 분석을 통한 출제율이 높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자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좋아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갱신되는 내신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요즘 유행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내신 대비 교재도 만들거든요. 실제로 얘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요. 지금 제가 1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프린트를 주는 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영동일,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뭐 잠신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눠준 프린트에 이제 제가 찍어줬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선생님이랑 시험 봤던 건데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 이거랑 했는데 얘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게 유사 변형된 문제들을 제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준비를 잘 해도 학교 프린트에 대해서 이제 변형되는 문제들까지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빠지지 않고 와서 시험 볼 수 있게끔 진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고등학교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지적으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남들이 여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하고는 있는데 정말 이게 잘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중요한 시기를 보람되고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